자랑하는 맛도 있다 하면 꽁꽁 숨기는 맛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못 사겨? 소통이 안 되잖아. 그럼. 오늘 사연은 정말 든든한 게 네. 우리 또 배우분들이 좀 네네네네. 네, 준비가 계시기 때문에 기대돼요. 사연이 아주 네.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20대 후반인 저에겐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정말 이해 안 되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제가 여자친구라는 걸 쉬하면서 자꾸만 숨긴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데? 벌써? 벌써? 짜잔! 놀랐징! 애교 가득이에요. 잘한다. 어울려요. 어떻게 회사까지 왔어? 오빠 보고 싶어서 왔징. 온 김에 커피 사서 오빠 팀원들 좀 드릴까? 야,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선배들 오지랖 넓어서 괜히 피곤해져. 야, 빨리 얼른 가, 얼른 가. 제 딴에는 내조하려고 한 건데 대체 왜 회사 사람들에게 저를 감추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커플이 사내 비밀 연애로 시작했거든요. 그땐 물론 저도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오빠가 이직을 한 상태라 저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요즘엔 진지하게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데 정말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빠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오빠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 뭐 좋아하셔? 뭐, 오빠, 왜 그래? 아니 집에 가면 부모님 당황하시고, 좀 그래. 물이 올랐다. 호흡이. 이런 역할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몇 가지 일을. 본인 아니에요, 본인? 부모님한테 여자친구 소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게다가 저와 찍은 커플 사진을 SNS나 깨톡 프로필에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약이 올라서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아무데도 안 올려요. 너무 답답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남들 입에 우리 얘기가 오르는 내리는 게 싫다고 합니다. 연애라는 게 원래 자랑하는 맛 아닌가요? 맞아요. 저를 자꾸만 꽁꽁 숨기는 제 남자친구. 이상한 거 맞죠? 그렇죠? 이상하다. 제가 제일 먼저 눌렀는데 전 이건 이상해요. 아주. 왜요? 나는 전혀 안 이상한데. 근데 얘기를 좀 해줘요. 일단 산불이거든요. 네. 산불.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표정도 자세도 회사까지 왔는데 는 좀 이상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연애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창피한가? 저는 근데 거기까지는 우선 일단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쳤어요. 근데 이제 결혼 얘기도 오가고 이러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드린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약간 정식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제가 이랬거든요. 아, 네, 저도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뭐 SNS는 좀 당연히 안 하고 있지만 연애를 한다는 걸 드러냈을 때 네. 뭐가 이렇게 제일 두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네. 아니 숨긴 게 아니라 프로필이나 이런 걸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수정 씨랑 사귀어요. 예? 근데 얘를 이기잼플 마! 나도 한 가장의 가정이야. 가장의 가정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저 같은 성격에는 만약에 사귀는데 누가 팀원 중에 한 명이야 옛날에. 근데 뭐라 그랬어. 난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싫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취야 개취. 개취죠. 개취라 그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연애 뭐하러 해? 성시경 씨가 공개 연애를 하신 적이 있던가요? 없죠. 왜 안 해? 그러면 직업생 할 수 없었던 거고. 왜? 그건 직업이 왜 왜? 직업상 직업이 왜? 직업이 연애하면 안 되는 직업이야? 강현우 씨가 약간 이 칼라랑 야, 네가 뭔데? 뭔데 왜 공개 연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20대 때 제가 생각하는 연애라는 것은 상대에게 뜨거워서 맞추는 게 연애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난 개취라는 말에서 더 약간 그러니까 확신이 얻었어요. 좋은 얘기예요. 서로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이렇다. 그럼 여자친구도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성향이 다르다. 네. 글쎄, 물론 맞습니다만. 맞으면 하나 내려. 근데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에 올리지 않는 것 정도는 좋아요. 직장까지 왔는데 커피를 사겠다고 하는데 빨리 가라 그러는 거라던가 2년을 사귀어서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 불편해하셔 가라는 거는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공감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랑하는 맛도
또 있다 하면 꽁꽁 숨기는 맛도 있거든요. 아니 그건 그거하고는 둘이 좀 같이 다르지만. 꽁꽁 숨기면서 신난다. 야 아무도 몰라 이런 거지. 내가 부끄러워? 아니야 난 꽁꽁 숨기고 싶어 해. 개취니까. 이거는 사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못 사겨? 소통이 안 되잖아. 그럼 지금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다른 입장인데 아니요 싸우는 건데. 굳이 비화를 하자면 네. 나의 내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건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거고 여자친구는 정말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사랑이란 거는 두 분의 그런 다른 욕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상처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 두 분이 그런 대화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이렇게 감추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상처를 받는데 넌 어떤 것이 조금 두렵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깊은 마음으로 들어간 대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분이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분의 기준과 이 남자분의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갑자기 회사를 찾아가거나 갑자기 집 앞에서 부모님 만나자거나 이런 식으로 약속되지 않은 거를 갑자기 실행하는 게 또 어려운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제 남편도 맞아요. 그렇고. 남자도 여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나 여기서 서운하고 상처받고 있고 너가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을 피하는지를 좀 듣고 싶다라는 직접적인 의사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너가 좀 정확한 정말 날짜를 정해서 정식으로 만나는 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조율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지, 하나하나 해결을 양보를 할수 좀 있겠죠. 해서. 네, 이번에는 장녀인 저를 너무 막대하는 아빠 이상하죠. 아 정영돈 씨죠. 약간 제목 이런 연기는 뭐. 예. 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벌써 막대하고 싶다 그냥. 예.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운 고3 여고생입니다. 한참 꿈 많을 나이지만 3살 어린 제 동생과 달리 저를 막 대하는 아빠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빠를 미워하게 된 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빠, 저 진지하게 음악 배우고 싶어요. 예고 갈래요. 보내주세요.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윤지하고 우리 집 형편 알지 않니? 레슨비 감당 못하니까 그냥 일반고 가라. 응? 이 톤은 뭘까요? 아 뒤에 빡치는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 꿈을 응원해주지 않는 아빠에게 서운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이라고 하시니 속상하지만 제 꿈은 잠시 미뤄두고 아빠 뜻대로 일반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내 그림 어때? 아이고 미술 천재 아이고 소질 있네 소질 있어. 나 미술 좀 재밌어. 더 배워보고 싶어, 아빠. 예고 갈까 예고? 예고 가자. 우리 수정이 예고 가. 제 길은 딸바보 딸바보. 제 길은 이건 딸천재. 딸천재. 예. 예고라니요. 제가 말할 때는 그렇게 아, 반대해놓고 눈앞에서. 동생에게는 아빠가 먼저 예고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동생을 대하는 아빠의 차별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했던 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난다. 어? 나 보고 있는데? 지금 동생 시험 기간인 거 알아 몰라?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조용히 보고 있어. 방으로 들어가. 와. 야 좀 맞다. 아. 현실을 엄마가 다녀. 지금 어. 해줘야 되는데. 방 들어가. 애한테 왜 그렇게 해요? 너도 들어가. 다 들어가. 아 정말 병원 가야겠다 진짜. 반대로 제가 시험 기간일 때는 거실에서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깔깔거립니다. 모든 게 다 동생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에휴. 같은 딸인데 왜 아빠는 동생과 저를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요? 최악이다. 동생은 우쭈쭈 하면서 장녀인 저한테는 비수 꽂는 말만 아이씨. 골라서 하는 우리 아빠 이상한 사람인가요? 약간 상하다. 왜 그런 거야? 너무 속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그냥 되게 옛날 사람인 거 아니야? 큰 딸은 또 무조건 희생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건 살림의 미천이지 뭐 이런 마인드. 근데 김혜영 씨만 하나도 안 눌렀네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이 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은 막대하고 둘째 딸은 오냐오냐. 너무 이뻐. 그러니까 네. 그거를 잘 뭐지 싶어요.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아니면 어이가 데리고 없는 온 거지. 자식 아닌 네, 어떻게 이 진짜, 정도까지 편을 하나.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 막 옛날에 외부에서.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옛날에 막 아들 할 때. 네. 뭐 아들 하고 딸은 야 뭐 이런 옛날 40년 50년 전 영화 드라마가 아니면 맞아.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딸 둘인데 맞아. 요즘에 왜 딸이 그러지? 비행기도 태워준다는데. 아들과 딸도 아니고 뭔 일이 있었나?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데 사실은 상담실에는 많아요. 이런 사례가 꽤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 편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 근데 이제 뭐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그 둘째 자녀였던 거예요. 본인이 원가족에서. 근데 이제 첫째랑 계속 좀 비교를 당하고 이제 그 첫째가 이제 좀 더 주목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이제 본인은 항상 이제 둘째로서 좀 밀려났던 거예요. 그런 상처로 인해서 네. 그렇게 행동하는 거. 상담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자식한테 말도 안 그런다는 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네. 안 가요. 진짜. 그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프로세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그렇게 좀 미워하던 첫째, 시기 질투하던 둘째는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신가?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런 네, 상황이면 예를 좀 들면. 약간 못난 또 음. 아버지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텐데 또 반대로 왜 남자만 둘 있는 가정 같은 네. 경우에는 장남 네. 장남한테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막 더 그렇죠. 정성을 쏟고 근데 또 둘째는 그냥 대충 네. 그냥 요즘엔 반복하고 없지 않나요? 거의 그래도 근데 옛날보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서 지금 현재 자녀들에게 자기의 원가족을 투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한이 된 거를 그런 식으로 좀 푸시고 별로네요. 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풀어야 돼요? 사실은 아버님이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 부모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서로 그런 마음 안 들게 하려고. 근데 그런- 이렇게 이건 말이 그런 성숙한 부모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저는 쌍둥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들는데 한 해를 목마를 태웠어. 네. 근데 한 해는 목마를 태워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내가 안 태워주면 괜히 그럴까봐. 그래 그렇잖아 다. 요즘 그래서 다 그래. 근데 태워줘. 그럼 좋아해. 어. 역시나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랑 제일 잘 닮은 자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랑 제일 잘 닮은 자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 이 뭔가 큰 딸이. 예. 어떤 구석인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싫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자식일 나를 가능성이 제일 많이 닮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여요 지금은.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원래 부모는 자기랑 제일 닮은 자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싫은 점을 가장 많이 닮고 있는 그런 유전자의 집합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 어떤 싫은 게 굉장히 많이 보인다. 다른 사람 행동에서 저런 거 너무 싫어 이러면 그건 반드시 나도 어디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되게 무뚝뚝한 아빠인데 내 둘째는 애교가 너무 많아. 그러면 난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첫째가 되게 무뚝뚝해. 그럼 난 그냥 얘랑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별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그럼 네. 어떻게? 근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모르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아주 무의식에 휘둘리면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제3자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이 첫째 딸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대체 나의 어떤 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둘을 좀 편애하게 되는가를 이제 정확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나눈다라는 게 너무 무식한 아빠 같아요. 네. 부모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다들. 없잖아요. 예, 사실 이분도 분명히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신다면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똑같이 10달 다들 배 아파서 낳고 똑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 딸인데 이거는 꼭 좀 방송을 같이 보시고 아버님께서 자각을 하시고
예, 당신의 딸이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집 딸이 아니거든요. 예. 아, 이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속상해.